콧날개 살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, 한국 분들은. 그러니까 긴 코면서 들창 코일 수가 있는 거죠. 정면에서 콧구멍이 좀 들려 보인다.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게 뭐 수술 용어는 사실 원장님들마다 표현하는 게 다 다를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뭐 비주 내리기라고 표현하는 수술이 뭐 비순각 교정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,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, 이상적인 측면에서 콧구멍 모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. 왜 그러면 병원마다 표현하는 술기가 너무 다르니까. 측면에서 예쁜 콧구멍은 콧날개 살의 아래 경계랑 이 비주랑 그 사이 간격이 3mm 정도, 그리고 평행한 걸 이상적으로 봅니다. 그런데 콧날개 살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, 한국 분들은. 근데 콧날개 비입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콧날개 올리기라고 하는 술기들은 사실 콧날개 연골이 거의 안 올라가요, 그 술기들은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술은 좀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콧날개 올리긴 하지 않고, 반대로 저는 비주를 내립니다. 비주를 내려서 그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요. 이제 보통 이제 짧은 코, 들창 코, 이거 두 가지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. 짧은 코는 길이가 짧은 걸 이야기하는 거고, 들창 코는 코가 들린 거를 이야기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긴 코면서 들창 코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들창 코 교정이랑 비순각 교정은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한데, 들창코가 아닌데 비순각이 들어간 부분도 있거든요. 근데 비순각은 그런 화살코처럼 내려와 있는데 정면에서 콧구멍은 보이는 거니까, 그게 벤다이어그램처럼 80%는 겹쳐 있는데 20%가 좀 다른 개념이 있다. 그러니까 비주라든지 이제 콧구멍 모양이라든지 그런 걸 잡을 때 연골이 당연히 더 필요합니다. 왜 필요하냐면 필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. 비주를 빼려면 이쪽에 볼륨을 채워줘야지 이 부분이 밀려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연골을 실제로 넣어드리거든요. 연골 재료가 더 들어가고, 콧날개 쪽 이쪽 내리는 것도 먼저 재배치를 해서 잘 내려오면은 추가 연골은 안 쓰는데, 재배치를 했는데도 정면에서 콧구멍이 좀 들려 보인다. 그러면 콧구멍 테두리 쪽으로 연골을 더 이식을 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골이 더 많이 들어가고, 저는 콧구멍 모양이나 비주에 관심이 좀 많은 의사라서 저는 연골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사실 되게 간단한 건데, 복코 교정을 할 때 콧날개 연골을 아래로 밀어서 내려서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콧날개 연골을 단순히 좁게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꼬매세요. 그러니까 커브가 너무 많아지는 거거든요, 이 측면 커브가. 근데 콧날개 살은 팔자에 붙어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들어오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찝히는 겁니다. 근데 그거는 되게 간단한 건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연골 모양 생각하면은 이걸 이렇게 펴서 고정하면은 찝히지 않으면서도 복코 교정이 되거든요. 근데 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콧날개 테두리에 이제 귀연골도 넣고 그렇게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.